강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청소년들한테. 네, 그럴 것 좋아하는 같아요. 거 잘하는 거 뭐래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일을 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난 노래 막 너무 잘하고 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뭘 고민해? 그냥 노래하면 되잖아요. 노력이 과연 재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재능이냐 노력이냐 할 때 과학적으로 보면 최소한 60% 정도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네네네네. 이루어졌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99%가 아니라 1%의 영감. 그러니까 노력은 재능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재능이 노력을 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런 사람들은 정상범주 밖에 저 끝에 있는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그것조차 재능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진짜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찾아가는 시간 철학을 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석입니다. 과학을 사랑하다가 얘 철학을 사랑할까 생각을 바꾸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 안광복입니다. 대중을 향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다의 애청자 그리고 아카이브 원으로 돌아오게 된 우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분의 학자분과 우주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네 분의 학자분입니다. 네, 우리 우주님도 깊이가 더 낮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깊다는 생각? 아니, 아닙니다. 고정 출연하셔도 되겠어요. 마찰이십니다. 네, 하여튼 우리 우준이가 함께 오늘도 즐거운 철학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간단한 사고 실험 하나 재밌는 거 여러분과 나눠보고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집단을 보면 항상 개미의 숫자와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 있고 좀 노는 개미 있고 또 방해하는 개미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 비율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착한 사람 100명을 어디 무인도에 갖다 놓고 또 정말 우리 사회에 악하다고 알려진 100명을 또 다른 섬에 이렇게 몰아넣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나뉘는지 아니면 나쁜 사람 모아놓은 데는 정말 아주 끝없이 나쁘게 더 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요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사람의 비율이 20%였다. 아주 악한 사람도 20%였다. 제일 착한 사람 20%만 가져다 놔도 거기서 또 착한 사람 20%, 덜 착한 사람 20%가 있을 거고 악한 사람들 모아놔도 표준 분포 곡선은 그대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던 예가 없어요. 공부도 똑같아요. 1등급 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학교 가도 거기도 표준 분포 곡선 그려지잖아요. 못한 사람만 갖다 놔도 표준 분포 곡선이 그려집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착하다, 악하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선한적인 개념인 거죠. 거기다 보면 되게 선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덕적인 기준 자체도 높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이 악한 놈이 돼버리는 거죠. 악한 사람에서는 착해지기 되게 쉬운 거죠, 여기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착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정도가 더 착한 덜 착한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 정도에 아니면 나쁜 사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100등 착한 사람 100등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착한 사람 1등에서 꼴등에 있는 100등이 나쁜 물이 1등보다는 여전히 훨씬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분의 1등이 훨씬 더 착하죠. 아 그렇게 가요? 중첩되면서 바뀝니다. 그럼 사람이 착해지는 거네. 나쁜 무리들만 있으면 어떤 사람인가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야지 집단이 유지가 되거든요.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은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간 사람들도 나름 억울하겠네. 왜냐면 난 이 사회를 유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착하게 간 거 혹은 나쁘게 간 건데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내가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 어쩌다 보니 착해진 거 아니에요. 네. 난 또 어떤 사회인가를 가면 또 나빠지거나 또 착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또 갖다 넣어도 또 다른 분포 곡선이 그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절대적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난 그건 되게 운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야 이런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분포에서 그렇게 됐을 뿐이다. 되게 운이다.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도 깡패가 있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인간 본성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관장님 얘기랑 좀 통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가면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악이 있고 절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안 좋은 친구들 주로 있는 곳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나쁜 짓 좀 하다가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무리로 이동하게 됐을 때 그동안 내가 몰라서 안 했던 공부든 착한 행동이든 이런 것들을 나도 거기에 감화돼서 착하게 갈 수도 있는, 오히려 유동적이라 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온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평온의 기도? 세레니티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생활 30년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사람 분석은 안 바뀌는데 나아질 수는 있어. 나아질 수는 있어. 이게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맞아요. 집단이 나눠지면은 악한 사람도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면은 그 역할에 맞는 대본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려운 선생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하면 야 이랬어 하고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성은 그대로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 대본은 누가 주는 거예요? 무리 자체가 주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걸 삶의 서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맞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맞이는 이래야 돼라는 게 문화적 코드가 있거든요. 우주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연예인은 이래야 돼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부여받는 대본의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거기에 맞추는 모습을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군요. 쇼펜하우어가 이미 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질은 잘 안 바뀌는데 성격은 바뀐다고. 그러니까 성격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적응된 이거거든요. 그룹지어 있는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캐릭터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기질로 얘는 워낙 악하고 얘는 워낙 선하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럼 막 되게 한 사회에서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웃긴 사람들 한 100명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더 웃긴 사람들이 있고 안 웃긴 사람도 터지는 생기고 사람도 이래요? 있는 거죠.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놨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있고 정말 죽어라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또 어디선가에 굉장히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섬의 환경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다. 섬의 환경? 100명을 모아뒀을 때 물이 없는 섬인데 착한 사람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너무 목이 마른 사람이 있다고 치면 물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셔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나 확확 바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앞서 세 분의 답변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아니, 섬의 환경을 왜 생각 못 하셨죠? 85세야 지금. 55세가 아니라 70세입니다. 한 20분만 더 하면 저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오늘은 요 정도.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재능인 것 같다. 연애생활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정말 이건 타고난 재능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장님은 무슨 재능이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부터 웃기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딸 둘이 엄마랑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는 엄마처럼 이쁜 여자가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 그런 거예요. 되게 불쾌한 질문이었죠. 근데 니네 아빠가 그렇게 웃겼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갈등을 겪었거든요. 딸들에게 남편과 결혼할 이유를 좀 더 근사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기껏해야 웃겼어가 다였어.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난 나쁘지 않았다. 유학 가서도 공부도 못하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버텼던 건 웃긴 놈 뭐 이런 식으로 연구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실험실에서 분위기 좋게 만들 놈 이런 식으로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재능. 아, 그거 큰 재능이다 진짜. 교수님은 무슨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 보입니다. 예. 아 그래도 뭐 하나는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까다롭다가 아니라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면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남들이 이게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발견하신다든지. 예. 저도 뭐 그것도 큰 재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나름 성공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저는 이제 예민함으로 네.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걸 저는 이제 아직 못 봤고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예, 우리 박사님은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그 제 책 17살의 인생론에 그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 자서전 같은 책인데.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20만 부 팔린 책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소심하고 말도 많이 더듬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철학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제가 소심하고 우울하고 말도 더듬고 열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책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깊숙하게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주님은 노래 재능 있는 건 언제쯤 처음 캐치하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되게 노래를 잘하세요?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올드팝을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분의 재능들은 다 타고난 것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이걸 뭐 배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재능이라는 것도 대체로는 타고난다에 더 무게를 좀 두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별로 재능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문 직업 혹은 뭐 재능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뭐죠?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되게 질투하잖아요. 네. 살리에르가 보기에 이제 모차르트는 막대 먹은 놈이고. 근데 그 재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서 살리에르가 한탄했던 말 중에 자기는 왜 남의 재능은 알아보는데 나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을까? 그건 이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 재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불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받은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능이냐 노력이냐 할 때 과학적으로 보면 최소한 60% 정도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칠게 그냥 판단하자면 60%.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발명왕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네네네네. 이루어졌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99%가 아니라 1%의 영감. 마지막에 1%가 없으면 안 돼.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1%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재능과 노력이 별게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상호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음악 연습을 많이 해요. 축구에 재능이 있으니까 축구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 재능 없는 사람들은 음악 연습도 많이 못해. 재미가 없고 안 되니까. 축구가 못하는 사람들은 축구 연습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재능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재능이 노력을 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이야.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천재가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범주 밖에 저 끝에 있는 한두 명이에요. 전 세계에 몇 명. 대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 한 달 안에 대부분이 다 그만둬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애가 끝까지 간 애들 보면은 그거 안 하면 본인이 못 사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도저히 안 돼. 그 우주님 제가 히스토리를 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무명 기간도 있었고 네네.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끝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재능의 영역이 중요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극소수고 대부분은 노력과 지구력,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라 가늘고 모질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그것조차 재능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내 얘기가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그래도 노래를 해보고 춤을 그래도 하루에 6시간씩 한 3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춤에 대한 재능 혹은 춤을 좋아하는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나서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예로 든다면 누가 봐도 쟤는 축구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키도 안 돼, 체력도 안 돼. 그런데 근데 절 보고 웃으십니까? 웃기는 재능이에요. 이거 웃기는 재능입니다. 근데 나중에 딱 봤을 때 걔가 모아있는 거 보면 축구 쪽 관련 업종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선호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재능의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세계적인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철학을 소개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노력이라는 요소가 끝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네네. 노력이란 요소가 전 세계 뭐 1, 2% 빼고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다. 그 기질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노래를 불러서 즐거우면 연습을 하겠죠. 근데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힘이 들면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그것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그런 타고난 기질 같은 건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을 텐데 갑자기 2020년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질 내지는 재능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혹은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에 갑자기 몰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특히 뭐 초등학생 뭐 이렇게 보면 나는 이게 내 직업인 것 같고 내 재능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30년 전에는 과학자나 뭐 이쪽이었다가 그렇게 30년 만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타고난 게. 모르는 거는 꿈꿀 수도 없어요. 칼 구스타프 융 얘기인데 예. 연예인들 많이 보면 나도 저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자기 재능의 요소에
건드려지니까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라. 그래서 항상 진로 교육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30년 전 어린이들은 이만큼을 못 봤으니까 이제 그 재능이 본인에게 있는 거를 미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겠군요. 과학자는 항상 사위 안에 들었거든요. 아.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 꿈에 있어서. 네, 8, 90년대는 꼭 근데 있었죠. 지금은 16기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꿈도 다양하게 꿀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아는 게 없으니까 군인, 간호사, 교사, 과학자, 대통령 이거밖에 몰랐던 거고 지금은 요리사 되게 높잖아요. 맞아. 우리 때만 해도 요리사 하기 때문에 부모님 맞았어요. 야 임마 너 요리사 키우려고 네 부모가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데 요즘은 요리사 한다 그러면 집에서 유학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 게 있어서 말씀하시러 자기 꿈도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노력이 과연 재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들으면서. 노력이 재능이라 불릴 수 있는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운동 관련된 네,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는 노력파다. 제가 재능이 있다고 하면 노력이 재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어떤 분야든 간에 네, 노력이라는 노력이라는 재능이 게. 있다면 노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걸 자꾸 그쵸. 떠올리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말하는 노력은 일종의 성취욕 같은 거거든요. 아. 교육과 무관하게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 애들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재능은 있는데 그 정도로 승부욕이나 의지가 없으면 결국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건 재능인 거죠. 거꾸로 저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접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면화 멘트가 딱 맞거든요. 뭘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아. 저는 이게 노력을 세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공하는데 티핑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를 플래투, 고온 현상이라 그래요. 노력해도 진보가 없어요. 이거 버텨야 돼요. 어느 순간에 되면 노력량이 쌓이면서 이게 티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즈님이 지금 싹 튼 게 7, 8년의 세월에서 올리는데 그것도 제가 네.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비틀즈가 그랬어요. 비틀즈가 함부르크 밴드 생활을 하는데 밤무대 가수니까는 재즈 하라 그러면 재즈하고 락 해달라면 락하고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성숙이 되는 거고. 그 포인트가 딱 온 거군요. 예, 그냥 이 노력 없이 뛴 사람들은 튀기만 하지 날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명의 네네네. 세월이 반드시 있어요. 우주는 한국의 비틀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마 내년쯤 되면 이렇게 얼굴을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비틀즈로 갑니다. 전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또 소름 돋아. 소름의 연속인데요. 소름의 연속입니다. 네. 저도 좀 무명이었을 때 네. 생각했을 때 1만 시간의 법칙을 되게 많이 떠올랐었어요. 아직 내 노력이 안 채워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는데 비틀즈 얘기는 처음 듣는데 괜시리 좀 오늘 위안이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승부욕도 사실은 같아요. 맞아요. 남한테 이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표에 해내야 도달할 되네.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게 승부욕인 그 거죠. 내재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 자기가 좋아서 하는 활동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들 강제처럼 보이지만 그만둬도 되는데 계속해. 만 시간이나. 그게 상대가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 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삶의 만족도가 증가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티핑 포인트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재능의 비교 우위?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음악, 미술, 운동, 뭐 공부 이렇게 있다 치면 다 90, 100, 90, 80 요 정도의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B라는 친구는 20, 뭐 15, 10 이게 한 40쯤 돼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 두 친구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재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재능이 너무 없는데 한 재능이 조금 있는 친구가 다른 재능이 참 많은데 그 재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 친구보다 여기서 굉장히 두각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재능이 많지 않은 게 오히려 인생에는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는 이런저런 재주가 많다. 넌 참 살기 힘들겠다. 그 선생님 아니면 뭔가 하나를 참 딱 잘했으면 좋겠는데 넌 이것도 조금씩 잘한다는 거예요. 자꾸 고민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너는 참 살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선생님 잘못 보셨어요. 전 잘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네. 딴 건 재능이 없는데 하나만 유난히 좋은 친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상 적어요. 몰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안 된다. 그래서 좌절감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만고만하게 애매하게 재능들이 조금씩 있는 친구들이 버퍼가 있어요. 주로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애매하다는 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완충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만 좀 도와주고 운이 좋으면 어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애매한 재능인데. 애매한 재능으로.
저도 약간 좀 애매한 재능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다 잘해서. 한데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네. 정프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제 뒷얘기를. 뒷얘기 많이 하는데 저분 정말 천재다. 진짜요? 이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딱 했을 때는 뭐가 가슴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5분씩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거 자체가 훈련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여러 가지 사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몸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 자본이라는 거, 능력치의 갭을 엄청나게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앞으로 400년은 가실 겁니다. 저도 사실 좀 두루두루 좀 애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나는 좀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 남들은 하나만 좋아할 걸 나는 다 좋아하는 게 내 장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진 상태로 창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디렉터라는 직업들이 네네네. 다양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애매할 수는 있어도 애매한 건 전문가가 하면 되죠. 프로듀싱, 디렉터가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재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걸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으로. 네. 와, 그거 참 멋진 말이네요.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비틀즈 더하기 이제 르네상스. 그러니까 애매한 재능이라고 우리가 뭐 스스로를 막 비하하거나 뭐 슬퍼할 필요는 별로 없겠군요. 애매한 재능이든 뭐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재능 중에 하나 잘 찾아서 만 시간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던 재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내 재능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한 나의 바꾸고 싶었던 점에서 사실 거기에 재능이 숨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만든 다큐도 있는데 나의 평범함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특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평범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재능을 찾기 좋은 시간이라고 판단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의 평범함이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특별함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와, 이건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AI로 만든 뭐 그런 음악 같은 것들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주 듣는다보다 제 목소리를 제가 안 불렀는데 만들어둔 거 막 그런 거 듣거든요. 너무 우주님 신기하니까. 목소리로 네. 다른 노래인데 네. 우리 위협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고. 네, 안 드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닮아간다라는 지점에서 야 위협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명확해지니까 다른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AI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직업이 가수로 나오던데. 아,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음원도 듣지만 공연할 때 가서 네네. 들으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걸 AI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정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오프라인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수익이 난 게 라이브 공연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로 묶자고 시작한 세계화와 인터넷 작업들이 점점 개인화가 돼서 사람의 닿는 지점들이 필요한데 맞아요.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네네네. 뭐 그런 점에서는 되게 반가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극장이나 이 공연장은 절대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있어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춤추고 그 열기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는 목소리는 대체할지 모르지만 네. 가수 자체를 기계가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예체능은 확실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예. 스포츠도 그렇고 그쵸. 영화보다는 연극 예.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뮤지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학은 걱정해요. 아니죠. 그 많이 맡기면 되니까 많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죠 지금. 그 이제 AI 도움을 받는 네, 부분이 도움을 받아서. 그치? 그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뭐 AI가 스스로 자기 뭐 있다고 과학 연구를 하겠어요. 자기 과학 연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죠. 근데 그때 AI 도움을 받아서 옛날 몇 년 걸리던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을 쓰고 나서 딱 주고서 야, 허점을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마치 예전엔 다 글을 쓴 다음에 편집자한테 주고서 대화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잘 해놓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사람이 짚지 못한 것도 많이 짚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철학 쪽은 혹시 위협을 좀 느끼세요? 아니면 더 도움이 좀 됩니까? 그거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그 좀 어려운 얘기로 친다면 해겔의 준호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만 이런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거든요. 노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하면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없어. 그러면 나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유의 세계도 사실 기계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철학자들보다도 더 정교한 논증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이런 주장했을 때 허점을 찾아봐 많이 하는데 내가 사라지면은 내가 아쉬울까? 인공지능이 아쉬울까? 라고 했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되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재능 관련해서는 늘 인터넷에서 항상 논란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 두 개는 이제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같으면 너무 행복하고 고민할 것도 없지만 나는 이걸 잘하는데 좋아하는 건 사실 이거야. 그럼 이제 고민이 좀 되잖아요. 그때는 뭘 선택하는 게 좋은지 뭐 철학자분들이 각자 네 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청소년들한테. 네, 그럴 것 좋아하는 같아요. 거 잘하는 거 뭐래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일을 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좋아하는 같다. 일이네, 그죠? 그게 좋아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거 안 하면 미치겠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많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예술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나는 그걸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난 노래 막 너무 잘하고 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뭘 고민해? 그냥 노래하면 되잖아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근데 뭘 안 해도 크게 뭐 고민까지도 아니고 뭐 죽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이것도 참 어지간히 하는 거 같고 저것도 뭐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그러니까 같아. 애매한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죠? 애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네. 박지성 축구 좋아해. 근데 축구 잘해. 우주 노래 좋아해. 잘해. 노래 잘해. 이런 고민할 문제가 게 없어. 없지.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위 1%가 아닌 사람들. 왜? 이게 항상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잘하는 걸 해야 그래야 이제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전까지 그랬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제 무조건 좋아야 된다. 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로봇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잘하는 걸 할 때 잘한 거로 내 만족감 갖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일단 해야 된다. 하고 걔를 좀 잘하게 만드는 게 낫지. 잘하는 거 해봐야 결국 AI한테 따라잡힌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이라면 일단 좋아하는 거 해라. 좋아하는 걸 막 쫓아가봐라. 그러다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잘하는 거 해라. 아, 그렇게 바뀌셨고. 너무 혹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님은 좋아하는 네. 일 하고 잘하는 게 이제 겹치신 것 같은데 다른 뭐 친구나 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나 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뭐 추천해 주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일단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 했을 때 현실적인 공격을 받아낼 만큼 단단한 사람이냐. 지금 당장 잘하는 걸로 현실적인 걸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놓고 추후에 좋아하는 걸로 가볼 수 있겠느냐의 선택을 먼저 하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다행스럽게 10년 버틸 수 있었던 건 집이 막 그렇게 힘든 순간을 보내는 집은 아니었어요.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저랑은 다른 환경을 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저한테 현실적인 무게와 다른 사람들 현실적인 무게가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잘하는 거 해라, 좋아하는 거 해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한 자리를 하고 있는 뭐 메시라든지 그 사람들의 현재가 아닌 과거 이야기를 궁금해 하잖아요. 과연 메시라는 사람은 재능이 있었지만 이게 재능으로 판별되기까지는 시간이 흘러서 확실한 결과값이 있어야 재능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과연 재능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좋아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네네.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세 분 어떻게 좀 반성의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네. 저는 저 우진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도 기시감이 오는 게 저는 소름이거든요. 그 기지감으로 갑니다.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줬어요. 네. 이 방송을 좀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철학자들도 보면 철학만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J.S. 밀이라는 위대한 철학자는 네.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동인도에서 회사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뭐 귀족 비서 이런 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능도 키웠거든요. 근데 애매한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걸 하되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지 그걸 네네네. 점검하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우주님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묻혀가려고 해보신 것 같은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우주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주님 다시
이제 뭐 또 뵐 수 있을 날이 아유, 있을지 그럼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중에 혹시 뭐 무슨 사고 치셔도 저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네. 논란 뭐 이렇게 네. 생겨도 저는 치도록. 무조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철학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